13. 그날 밤 육군 대신과 작별한 볼콘스키는 어디에서 아군을 찾게 될 것인지 자기도 모르는 채 도중에서 프랑스군의 포로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끄렘스를 향해 마차를 몰아갔다. 브륜너에서는 궁정 관계자들은 모두 짐을 꾸리고 무거운 물건은 벌써 올미초로 발송되어 있었다. 에셀스도르프 부근에서 안드레이 공작은 어느 가도로 들어섰는데 거기에서는 러시아군이 허둥지둥 서두르면서 극도의 혼란 상태로 움직여 가고 있었다. 가도는 온통 차량으로 메워져 도저히 마차로는 지나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안드레이 공작은 까자크의 대장으로부터 말과 병사를 빌려서 굶주림과 피로에 시달리면서 수송대를 앞질러 총사령관의 모습과 자기의 진마차를 찾으며 말을 몰았다. 아군의 상황에 관한 지극히 불길한 풍문이 도중 그의 귀에 들어왔다. 게다가 또 무질서하게 패주하는 군대의 모습은 이 풍문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했다. 영국의 불을 세계의 끝에서 이 땅으로 운반하여 온 러시아군도 머지않아 똑같은 운명, 울럼에서의 오스트리아군의 운명에 빠지게 하리라. 전쟁 개시에 앞서 보나파르트가 휘하의 군대에게 준 이 훈시의 한 귀절을 그는 지금 생각해냈다. 그리고 이 말은 그의 마음에 불세출의 영웅에 대한 놀라움과 긍지를 손상당한 감정과 명예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만약 죽을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면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것이 필요한 일이라면 할 수 없지. 나도 남들에게 못지않게 훌륭한 죽음을 해 보이리라. 끝없이 줄을 지은 군대, 군용마차, 수송자, 포병대, 그리고 또 서로 앞질러 가려다가 세 줄 또는 네 줄이 되어 나란히 진흙길을 꽉 메우면서 서로 앞지르거니 뒤따르거니 하고 있는 가지가지의 온갖 차량을 안드레이 공작은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앞에서도 뒤에서도 수레바퀴의 삐그덕거리는 소리, 마차와 포차의 자체가 덜거덕거리는 소리, 말바꿈 소리, 채찍의 울림, 말을 꾸짖는 목소리, 병사들이며 종졸들이며 장교들의 서로 욕하고 꾸짖는 목소리 등이 청각이 미치는 한의 사방팔방에서 들려오는 것이었다. 길의 양쪽에는 군데군데 가죽이 벗겨진 죽은 말의 시체와 벗겨지지 않은 시체며 부서진 진마차와 그 옆에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홀로 앉아있는 병사, 낙오한 병사들이 눈에 띄었다. 이 낙오된 병사들은 때를 지어 가까운 마을로 몰려 들어가기도 하고 혹은 닭이며 양이며 근초며 무엇인가 가득 들이찬 자루 등을 메고 마을 쪽에서 돌아오기도 했다. 내리막길이나 오르막길에 이르거나 하면 병사들의 떼는 더욱 빽빽하게 들어차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외침이 쉴 새 없이 들렸다. 병사들은 무릎께까지 진흙 속에 빠져 대포와 수송차에 두 손으로 매달려 있었다. 채찍이 울리고 말발굽은 미끄러지는가 하면 마구의 가죽끈은 끊어지고 가슴은 외치는 목소리로 터질 것만 같았다.
군의 행동을 지휘하고 있는 장교들은 수송차의 사이로 여기저기 뛰어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와와 하는 전체의 소음 때문에 가냘프게 들렸다. 이 혼란을 억누를 수는 도저히 없다는 절망의 빛을 그 얼굴로 알 수 있었다. 이것이 우리의 친애하는 정교회의 군대란 말인가. 문득 빌리빈의 말을 상기하면서 볼건스키는 생각했다. 이 가운데의 누군가에게 총사령관의 소재를 물어볼 양으로 그는 수송대 쪽으로 다가갔다. 그러자 바로 그의 정면을 병대가 자가 재료로 두드려 맞춘 진마차와 까버리오 레트와 꼴야스카의 중간 같은 한 필의 말이 끄는 기묘한 마차가 나가고 있었다. 마차 안에는 마부역의 병사와 목도리로 온 몸을 감싼 여자가 가죽 포장 밑의 앞가림 휘장 밑 뒤에 타고 있었다. 안드레이 공작이 그쪽으로 다가가서 병사에게 막 말을 붙이려고 하는 순간 그 포장 마차에 타고 있던 여자의 절망적인 외침이 그의 주의를 끌었다. 수송대의 관리를 하고 있는 한 장교가 다른 수레를 앞지르려 한다고 이 마차의 마부 노릇을 하고 있는 병사를 때리고 채찍이 마차의 차양을 마구 쳤던 것이다. 여자는 귀청이 떨어질 정도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안드레이 공작을 보자 그녀는 휘장 밖으로 몸을 드러내고 무명의 두꺼운 목도리 밑으로 내민 바싹 야윈 두 손을 흔들면서 외쳤다. 부관님, 부관님 제발 좀 보호해 주세요. 정말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제7 추격대 소속 군의 아내입니다만 통과시켜 주실 수 없을까요? 저희들은 그만 뒤져서 일행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두들겨 패서 묵사발을 만들어 놓을 테다. 돌아가 하고 장교는 병사에게 사납게 소리쳤다. 그녀를 데리고 돌아가란 말이야. 부관님 살려주세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고 군의의 아내가 외쳤다. 이 짐차를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분이 부인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안드레이 공작은 장교에게로 다가가면서 말했다. 장교는 그를 힐끔 쳐다보았으나 대답도 하지 않고 또다시 병사 쪽으로 몸을 돌렸다. 이 녀석 혼이 나야 알겠나? 돌아가지 못해 통과시켜 주라고 말하지 않았소. 입술을 깨물면서 안드레이 공작은 또다시 되풀이했다. 도대체 넌 뭐야? 갑자기 술 취한 사람 같은 광기를 띠고 장교는 그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넌 도대체 무엇하는 놈이야? 그는 너라는 말에 더욱 힘을 주었다. 지휘관이라도 된다는 건가? 뭐야, 여기 지휘관은 나야. 내가 아니야. 이봐 뒤로 돌아가. 그는 거듭 말했다. 묵사발을 만들어 놓을 테니. 분명 이 표현이 이 장교에게는 무척 마음에 든 모양이었다. 대단한 기세로 부관 녀석을 통쾌하게 한 대 먹였군 하는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안드레이 공작은 이 장교가 자기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을 모를 만큼 주정뱅이 특유의 까닭 모를 발작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차에 타고 있는 군인이 아내를 두둔해 주려고 하는 태도에는 자기가 무엇보다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웃음거리가 가득 차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본능은 다른 것을 그에게 속삭였다. 장교가 마지막 말을 채 다 끝내기도 전에 안드레이 공작은 분노 때문에 일그러진 얼굴로 상대방의 옆으로 바싹 다가가
채찍을 치켜 올렸다. 통과시켜 주게. 장교는 한 손을 내젓고 불이 나게 옆으로 비켜섰다. 언제나 이 작자들 때문에, 참모본 녀석들 때문에 모든 일이 엉망진창이 되고 만단 말이야. 하고 그는 투덜댔다. 마음대로 하라지. 안드레이 공작은 눈도 들지 않고 그를 구세주라고 부르는 군의의 아내 곁을 황망히 떠났다. 그리고 지금의 추악한 일막을 지극히 자세한 대목대목까지 혐오에 가득 찬 감정으로 생각해내면서 총사령관이 있다고 들은 마을 쪽으로 길을 재촉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